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신규입니다. 미국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자 대역 육군 중장 허버트 맥마스터가 최근 발간한 신간 글로벌 전장에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중국을 방문해 쩌진층에서 최고 수준의 만찬 대접을 받은 첫 외국인 지도자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팀이 중공의 글로벌 패권 야망을 본 것도 쩌진층에서였으며 미중 결별의 관건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2017년 11월 8일 오후 14시 중국 수도 베이징에 도착해 주미 대사와 외교부장을 지낸 외교 담당 양재철 국무위원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부부는 16시쯤 시진핑 부부와 중국 황제의 유명한 거주지인 쩌진층을 방문해 북경 오페라를 감상하고 자금성 북서쪽에 있는 젠푸궁에서 만찬을 했습니다. 중공 관리는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1949년 중공 집권 이후 자금성에서 만찬을 접대받은 첫 외국 지도자가 됐습니다. 베이징에 거주하는 미국 역사학자 제레미야 장저리는 중공 정부는 누구를 상대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는 중공의 또 다른 영리한 장기적 접근이며 트럼프는 이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부부와 함께 했던 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한 신간 글로벌 전장에서 인민대회당에서의 마지막 회의는 국무총리 즉 중공의 맹목정부 수반 리커창을 상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중 관계에 대한 중공의 견해를 장황하게 피력했습니다. 리커창은 우선 중국이 이미 산업과 과학기술 기반을 갖고 있어 더는 미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불공정 무역과 경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할 역할은 중국 측에 원자재와 농업제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듣고 있다가 리커창의 말을 끊고 인사를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를 끝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은 온종일 지루한 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공의 불공정 무역과 경제 수법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시진핑을 바라보며 나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탓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전한 메시지는 중공이 대외적으로 민주적, 자유적 가치와 자유시장 경제를 파괴하고 대내적으로 인민을 탄압하는데 미국이 그 파트너와 함께 소극적으로 자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책에는 많은 사람이 중공 지도자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들을 설득하고 법치 국제 질서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논평했습니다. 그러나 중공의 위협, 회유하고 은폐하는 전략 아래에서 이미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술을 써서 중공 지도자들이 국제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 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개방의 길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공의 계획을 열망하며 중공의 불공정 무역 간행, 과학기술 도용, 열악한 인권 기록, 노골적인 군사 확장에 눈을 감았습니다.天安문 사태 1년 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은 사람은 상업적 동기가 있는 한 중공이나 어떤 독재 국가라도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허버트 맥마스터는 이 책에서 그뿐만 아니라 중공은 미국의 이익을 파괴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중공에 우대 무역 조건과 선진과학기술, 투자를 제공하고 국제기구에 가입시켜 중공이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해 중공의 비교적 자유화된 정부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독립매체 원산전쟁상황실은 방송에서 미중의 해공군 전력을 비교한 뒤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항공기 5,000여 대, 중공 공군 2,460대, 해군 항공병 767대, 합쳐도 4,000대가 채 안되며 그 중에는 구식 젠7이 적지 않고 젠10, 수30, 수27 등 3세대 또는 3세대 반의 전투기가 많으며 젠20은 150대에 불과합니다. 이는 러시아 전투기들이지만 모두 가시 범위 안에서만 싸울 수 있고 미국 전투기는 장거리 타격으로 중공군을 공격한 후 중공군은 포탄이 어디서 날아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중공 조종사는 일선의 예비까지 합쳐 15,000명이지만 실제로는 예비역 조종사들의 체력 상태가 형편없고 나쁘게 말하면 배불뚝이가 많으며 미 공군 조종사는 25,000명 중 예비역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공군 항공모함에 실려있는 항공기는 이것저것 긁어 모은 것일 뿐 아니라
함재기 비행 시간도 미군 조종사의 극히 일부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조종사의 자질과 수에서도 중공군과 미군의 격차는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공군은 항공기의 수와 질 면에서 미군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장거리 타격 항공기도 많지 않아 공중전만으로는 도저히 미군과 싸울 수 없습니다. 중공군의 폭격기는 사정거리가 2000km를 넘지 않습니다. 중공 공군의 급유기와 유조선을 합하면 겨우 10여 대입니다. 미 1개 비행 중대가 장거리의 상황에서 그것들을 모두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해군의 전력이라면 우선 수병의 체격부터 살펴봐야 하는데 미국인들은 겨울에 티셔츠 하나만 입은 사람들이 절비하고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수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중공 해군이 미 해군과 싸우면 중공 해군은 지가 고양이를 만난 듯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싸우는 당일날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중공군 실력에 정통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공군에게는 잠수함의 숫자는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중공군은 군인이 얼마나 죽는가 하는 문제는 개의치 않기 때문에 해저에서 미군 잠수함을 들이받는 파괴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공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외동 자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공산주의 만세를 외치며 중공군 병사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은 또 불가능합니다. 중공 해군의 남은 것은 거의 우위에 있지 않아 중공군이 이긴다는 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예상되는 것은 기술 전통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할 때 중공의 해공군 쪽에서 미국과 따로 싸운다면 중공에게는 큰 지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